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말이죠. UAE 대통령의 우리 한국 방문이 성공적으로 아주 잘 마무리가 됐고요. 자, 역대 정상회담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전직 대통령, MB 대통령을 사저로 예방하고 갔다. 예, 이게 어마어마한 외교적 성과가 된다. 그래서 이 한국과 UAE와의 이 관계는 MB 대통령을 빼놓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이러한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게 됐다는 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윤 대통령이 작년 1월부터 UAE와의 관계를 갖다가 굉장히 돈독히 해왔고, 그래서 작년에 UAE 갔을 때만 해도 300억 달러, 40조.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요, 추가적으로 한 60억 달러의 우리 한국 투자를 별도로 또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문 내용이요, 간략하게 몇 장의 이런 자료 화면을 갖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아랍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말이죠.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경제협력 관계를 맺었어요. 자, 그래서 이 경제협력 관계는 제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 요게 이제 처음으로 이런 협정을 맺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친문 계열이 이제 완전히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이명박 사당화가 이루어지면서 친문 계열이 이제 쪼개지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전효욱 전 의원이 이제 폭로하고 내용인데요. 김정숙이가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서 옷을 사입었다. 그것도 샤넬. 자, 그동안에 이제 샤넬 특활비 했는데요. 이게 뭐 결국은 국정원 특활비로 지금 전효 의원이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오늘요, 이 김용 재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용 재판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소심 그 재판도 있거냐, 위증 교사 재판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위증을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KBS PD 사측과 관련해서 김명남 시장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시켰잖아요. 그것처럼 김용이도 이 수법들이 전부 똑같다니까요. 김용이도 말이죠. 이 김용 지가 임명한 경기 시장상권진흥원장, 이 사람한테 위증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도 또 김진성이랑 똑같아요. 내가 위증 부탁을 받고 위증을 했어. 딱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증을 한 사람은 인정을 했는데, 위증을 교사한 이 변호사 사무실에 이 가짜로 등록시켜 놓은 이 인간들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겨레 신문조차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재판이 있었는데요.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재판장이 질책을 했어요. 이재명이 측근들이라고 볼 수 있죠. 캠프에서 일했으니까. 자, 이 측근 2명이 구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요 사람들이 말이죠. 이 핑계대고 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쓰니까 저 재판장이 화를 냈습니다. 요걸 보면 말이죠. 요것들 그냥 아주 법정 최고형을 해야 되겠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재명이가 위증에 참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요것도 이재명의 버릇을 보면은 틀림없이 위증 지령을 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말이죠, 요것도 이재명이 별도로 좀 누가 고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러한 내용으로다가 여러분께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UAE와의 관계, 그러니까 MB 대통령 때 아크 부대를 파견한 거, 이게 뭐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UAE 입장에서는. 아크가 이제 친구라는 얘기를 합니다. 친구 부대. 자,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에서는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포괄적 경제 동반자 관계. 그래서 세파 관계로 격상시킨 것이죠. 최고 수위의 경제적인 협력 관계. 그래서 아랍 국가 중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진 관계. 요게 이제 전직 MB 대통령, 그리고 현 윤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런 거가 있으니까 지금 UAE 대통령이 직접 논현동 사저로 예방까지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예방안이 자료화면이 몇 개 있는데요. 요게 굉장히 좋은 자료화면. 그래서 김윤옥 여사도 함께 이렇게 이제 만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MB 대통령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아주 사진 찍은 이 모습이 나오고, 자, 요것도 이것만 보더라도 두 분 사이에 이 친교, 요게 이제 어느 정도나 가까운지, 이 정도의 스킨십이 되니까 그 원전을 갖다가 본래 불란서에서
다 하기로 다 끝난 건데 요런 스킨십이 있으니까 이 MB 대통령이 요거를 사실상 우리 쪽으로 이제 수주선을 바꾸게 하는데 아주 기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국빈 방문이다 보니까 블랙 이글스의 축하 비행이 오늘 있었습니다. 공식 행사에. 그리고 이제 창덕궁을 직접 윤 대통령이 안내를 하고 친교 또 일정을 가졌어요. 아주 보기가 좋은 이런 걸 보면은요. 이재명이 문재인이 철저하게 반성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청와대에서 이거는 이제 어제 만찬할 때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축하 비행도 오늘 공식 행사에서 했지만은 어제 우리 이제 한국 영공에 들어올 때 우리 이제 이 전투기들이 직접 축하 호의 비행을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이제 환영단, 오늘 이제 국빈 행사 때 어린이 환영단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또 눈에 보이네요. 자,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창덕궁 관광할 때 윤 대통령이 직접 옆에서 이제 설명을 곁들이는 모습이고요.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국빈 환영 행사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있었어요. 의장대 사역.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아주 화끈한 행사가 된 것이다. 자, 이 정도로 하면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한 UAE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됐는지 여러분께서 아시겠고 300억 달러 투자 이 공약 성과를 확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현재 UAE 기관은요. 투자전문적 채널을 통해서 한국 시장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기회를 별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은 교육 자유화 그리고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간의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우리 대통령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분야에서는요. 아부다비 국영 석유공사하고 한국 기업 간의 LNG 운반선 건조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요. 우리 한국 기업이 최소한도 6척 15억 달러의 LNG 선박을 수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요. 현재 양국 간에 400만 배럴인 공동 원유비적 사업 확대 논의를 위한 양해각서 그리고 수소협력 확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이 원전 분야, 첨단 기술 분야, 그 다음에 국방 이 기술 분야, 그리고 이제 방산 분야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도록 그래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까지 체결한 거. 자, 이 정도로 이제 극진한 대우와 그리고 이제 상당한 경제 협력, 이 MOU 이런 것들이 다 체결이 됐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우리 이제 MB 대통령을 직접 예방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나 이 극진한 대우를 말하자면 UAE 대통령이 했느냐면요. 본인이 조리사를 이제 데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이 조리사들한테 13가지 음식을 특별히 요리사들이 만들어서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 자택에 보냈다고 하는데 이 직접 요리한 왕실 요리사들이 요리에는요. 조리에는 연어, 양고기 요리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2014년도하고 16년도에 두 차례 UAE를 방문했는데 아마도 오늘 이렇게 한 걸로 보면은 틀림없이 이 UAE 대통령이 MB 대통령을 별도로 초대할 예정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1시간 정도 비공개 환담을 했고 UAE가 한국 간의 양국 협력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문제 그리고 미국 대선 국제정세 이런 거에 관해서 또 서로 이 환담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무하마드 대통령한테 중동에서 기후변화 협의에 대비했고 기후변화에 대비했고 그 일환에서 무하마드 대통령이 원조를 건설한 것은 굉장히 선견지명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윤석열 정부하고 협조를 잘해서 투자 성과를 많이 좀 내달라. 이렇게 언급을 한 것으로 이명박 재단 사무국장이 언론에 밝혔습니다. 자, 오늘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둔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이제 친문계가 어떻게 지금 뭐 좋게 얘기하면 분화되는 것이고 뭐 안 좋게 얘기하면 이제 깨지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MB 대통령 조금 전에 이제 한 환담 내용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친문계들이 상당수가 친명으로 돌아섰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추명했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한 사람이 김병기 이런 사람들 뭐 친명으로 이제 돌아선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말이죠. 다 많은 언론에서 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이런 자료 화면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면
우선 친문이 분화, 이게 친명으로 바뀐 게 추미애하고 민영배. 이거 법무장관인데 자기가 잘렸다. 완전히 이건 뭐 배척 관계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원수지간으로. 그리고 이제 민영배. 민영배는 이제 이 청와대 비서실에 있었는데 자치발전 비서관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쪽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추미애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말이죠. 이번에 이제 국회의장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개딸들한테 지금 결정권을 주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오늘 보도를 보면은 20%의 지금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 선거할 때 20%의 의사결정권을 준다.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딸들을 대우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추미애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로 친명으로 확 돌아서 버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가 이제 여기저기 갈 데가 없잖아요. 결국은 국방위원회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 정도는 가겠죠. 그 다음에 문정부 때 김우영이도 비서관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 지금 정무실장을 하고 있어요. 진성준이는 정무비서관 했는데 정책의 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살아나가지고 찐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비명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명 행사. 누구냐? 홍영표 원내대표. 그 다음에 전해철 당시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 윤영찬 소통서. 이 사람들은 비명으로서 행사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조국 혁신당 쪽으로 갔어요. 조국 혁신당 쪽으로 간 사람이 지금 이제 누구냐? 지금 사무총장하고 있는 황현선. 당시 민정실에서 행정관, 그 다음에 국정기록 비서가 있던 조용우는 정무실장이 됐고요. 그리고 여성가족 비서가 있던 정춘석이는 지금 당선자 신분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김형현 법제처장은 지금 조국의 법률 특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크게 뭐 여러분들 뭐 쉽게 예상할 수 있지만은 조국당, 그 다음에 이재명당에서 친명, 그리고 이재명당에서 쫓겨나지 않았지만은 비명으로서 횡사를 당한 사람들, 요렇게 세 부류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도 친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은 박수현, 윤건영, 그 다음에 고민정, 김영배. 이 정도는요, 친문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자,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김기표 문대림 당선자도,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이 대표, 여기 출신인데, 요 사람들도 찐명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김기표는요, 대장동 변호사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수현, 윤관영, 고민정, 김영배, 이런 사람들, 이 박수현은 이제 대변인 홍보수석, 그리고 이제 박수현은 누가 됐느냐? 바로 이제 이 정진석 비서실장을 이겼어요. 자, 그래서 친명에 한 추미애 교통정리 문제가 불거지니까 국회의장까지 당심, 명심이 개입해서 정리된 건 역대 처음이다. 이렇게 해서 박수현이가 좀 제동을 걸긴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명맥은 유지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금 선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비명 행사한 사람 중에 제일 센 사람들이 누구냐? 이낙연이가 이제 결국은 뭐 행사한 거나 마찬가지죠. 쫓겨났잖아요. 결국은. 물론 자발적으로 나간 거지만. 그 다음에 임종석, 노영민이 이건 뭐 아예 공천에서 뭐 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제 윤영찬도 결국은 공천에서 탈락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관급 인사 중에서는 전해철, 그 다음에 김용주 노동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도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홍영표하고 각광원 두 원내대표, 공천 탈락도 의외였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친문계 싱크탱크의 민주주의 4.0에서 공천 탈락자가 되거 나온 거. 그래서 전해철, 홍영표, 박광훈, 정태호, 도종환, 신동근, 강병원. 요런 사람들이 민주주의 4.0에 있었는데 전부 아웃돼 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조국당으로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조국이가 우선 당사자고, 이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 했지는 황영선은 단 사무총장, 조용우 정무실장은 국정기록 비서관, 그 다음에 기타 윤재관 전략본부장, 배수진 대변인, 이주세 대변인도 모두 청와대 참모 출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선자 중에서는요, 정춘생 여성가족비서관, 김준형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바 있고, 문재인하고 아주 가깝죠. 자, 그리고 경제특보위원회 홍종환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고요. 김영연 법률특보는 법제처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조국당으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현금 지원 집착은 친문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친문이 어떻게 지금 갈라지고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전효욱 의원이 폭로하고 있는 내용인데 김정숙이가 말이죠. 국정원 돈으로 샤넬 옷을 사입은 여자다. 이런 지금 페이북에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이 MBN에서 보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MBN에서 김정숙은 이 보도를 근거로 해서 김정숙은 샤넬을 입는다. 누구 돈으로? 국정원 돈으로. 그것도 특수활동비로 샤넬을 입었답니다. 헐, 딱 되어 있고 이게 이제 MBN 뉴스로 이제 나온 바 있어요. 예, 김정숙과 대나 의혹이 있다. 요거를 갖다가 지금 내사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정원 특활비 그 용도가 김정숙 샤넬 명품 옷값이었다니 1,000만 원도 넘는데요. 예. 그리고 그 당시도 논란이 불거지니까 빌려 입었다고 그랬죠. 예. 자, 그런 게 이제 박수현이가 그 당시 2022년도 4월 달에 MBN 뉴스와이드에서 말이죠. 잠시 대여해서 입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반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샤넬은 전효욱 의원의 주장은요. 샤넬은 옷은 빌려주는 법이 전혀 없답니다. 게다가 그 문제의 넉넉한 XL 샤넬은요. X라지 샤넬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김정숙이 입고 나서 인천공항에 전시를 했다고 또 거짓말. 인천공항 전시된 샤넬은 정수기 샤넬이 아니었다네요. 예. 자, 정수기 샤넬이 아니었어요. 이거 뭐 그 당시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증된 재킷은 김정숙이가 입었던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샤넬이 3년 뒤에 한국서 요청해서 다시 만들어 주어서 거기다 김포공항에 전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샤넬은 기증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국정원 특활비 2천만 원이 정숙이 샤넬 스캔들 비용이었던가요? 국정원 특활비로 샤넬 입은 여자, 그것도 영부인이 역사에 더럽게 남겠습니다. 아주 옳은 얘기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지금 이제 김용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다. 김용 위증교사 관련 재판이 있었어요. 오늘 재판은요. 위증교사 누가 시켰느냐? 결국은 행동대원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처럼 꾸몄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본래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실 직원이 아니고 이재명이 선대의 캠프에서 상황실장 등으로 일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재명의 측근들이 결국 위증을 교사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바로 이용우 경기지능상권 원장을 한테 위증을 해달라. 이게 뭐냐? 바로 2021년도 5월 3일이 되겠는데요. 요때 유동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김영희가 유동규한테 1억 원을 현금으로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안 받았다. 그래서 알리바이를 만들었어요. 알리바이를 만든 게 박 씨하고 서 씨예요. 요 사람들이 둘이 이제 이용우를 말하자면 압박을 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용우가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용우가 거짓말하는데 거짓말을 실증을 하기 위해서 자기 핸드폰 일정까지 전부 다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철저하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재판에서 말이죠. 5월 4일 날 그러니까 이게 21년도 5월 3일 날 돈을 줬는데 작년에 이게 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재판에서 작년 5월 4일 날 김용 재판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2021년도 5월 3일 날 오후 3시에서 4시 50분에 신암흑의 경기도 에너지센터장하고 함께 김용 원장을 만났다. 자기 사무실에서. 그래서 업무 협의를 했다. 그리고 과거 사용했던 휴대폰에 21년도 5월 3일 오후 김용을 만나는 일정까지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용하고 이름이 적혀져 있는 일정표 사진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휴대폰을 제출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근데 제출 안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용우가 말이죠. 오늘 재판에서는 위증과 위조 증거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협의를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박 씨하고 서 씨 실제로 위증을 교사한 인간들, 이 사람들은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이미 김용은요. 이거 돈 받은 거 다 인정받아서 징역 5년을 작년 11월 달에 선고를 받은 바 있어요. 이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재판에서 말이죠. 재판장한테 지적을 받았어요. 왜냐?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죄질이 나쁜 겁니다. 우선요. 이 사람들이 정말 위증을 한 게 아니고 정말로 이게 그 알리바이가 맞다. 이렇게 증명을 하려고 위증을 교사한 2명, 박 씨하고 서 씨.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이 말이죠. 어디로 갔느냐? 이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김용 재판 변호사.
김용 재판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변협의 서울지방변호사의 이 사람들을 갖다가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우리는 변호사 직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론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만났을 뿐이야.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예, 위증 교사를 부인하려고. 이것까지도 다 검찰에서 물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카톡 메시지까지 만들어요. 카톡 메시지. 그래서 카톡 메시지까지도 오늘 검찰이 전부 다 부인한테 카톡 메시지를 보내요. 뭐라고 보냈느냐?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됐다. 검찰들 공격에 나름 방탄복을 입었다. 내가 뭔데에 대한 야, 너 뭐야? 이렇게 이제 검찰이 물을 거 아니에요. 태클 방종이다. 요 메시지까지 전부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짜 등록했다는 게 여기서 다 메시지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작년 5월 달에는 이게 전부 의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동선을 추적해갖고 이것이 거짓으로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용호 씨가 그게 합성한 것이다. 자기 핸드폰 일정 전부 합성해서 꾸며낸 것이다. 요렇게까지 전부 다, 이게, 양심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오늘 재판에서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메시지 나왔죠. 그 다음에 휴대폰. 요걸 합성했다고 인정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인간들이 전부 다 자료를 삭제해버려요. 그러면 검찰에서, 아니, 알리바이용 아니면 왜 자료를 다 삭제했느냐. 삭제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 오히려 당당하게 갖고 있어야지, 진짜라면. 요렇게 검찰도 미저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은요, 이 모의까지 합니다. 구체적으로. 당연히 모의해야죠. 어떻게 이제 위증할 것인지. 그래서 검찰이 김용 씨 혐의를 특정 못했다는 것은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일정표를 토대로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쪽 자체적으로 기지국 위치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겠다. 요렇게까지 지금 구체적인 정황을 모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 오늘 주장은요. 박 씨하고 서 씨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김용 알리바이를 위해서 주변 인물들의 일정을 미리 취합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만들어서 이를 공유하고 추가 내용을 업데이트하면서 김용 알리바이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되니까 김 씨 알리바이를 위해서 조작했던 자료 대부분을 삭제했다. 검찰이 말이죠. 자, 그래서 조작하려는 이유가 아니면 왜 삭제하느냐. 오히려 당당하게 보고하는 것이 당당한 것 아니냐. 요렇게 검찰이 반박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재판장이 오늘 이제 서중도사인데 이 박 씨 측을 상해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뭐냐? 이 검찰이 제출한 자료 일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재판장이 물어봤어요. 이거 증거대체 동의하냐? 그러니까 이 박 씨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다. 이러니까 재판장이 얼마나 얼빠지겠어요. 아니, 제대로 확인해야 될 것 아니야. 왜 확인도 안 해? 이것 말고도 확인 안 한 것이 많잖아. 이렇게 고성으로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 씨가 뭐라고 했느냐. 왜 화내냐. 차후 검토해서 의견을 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의견을 판사에게 대응 반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야말로 전형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박 씨, 서 씨는요. 지난달 18일 날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고 그 당시에 우리는 묵비권도 행사할 수 있어. 요렇게까지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호는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요 재판도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요 위증 교사에 이재명이 전국이잖아요. 이재명이 개입 여부 요것도 이거 고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요것도 추가적으로 좀 취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